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아이린의 잘 빠진 종목 낱낱이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참 하얀 눈이 곱게도 내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밖에 눈 오는데 시장은 비 내려요. 그럴만 하죠. 코스피 지수가 11월 달, 그죠?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40%가 올라왔어요. 40%가 올라왔는데 조정을 안 받는다? 올라갈수록 부담인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쉬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도 그죠?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쳐서 체력을 비축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될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주는 옵션 만기 또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 트럼프가 또 오늘 새벽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새벽 4시에 연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탄핵을 한다 만다 뭐 시작을 해가지고 노이즈 이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뭐 그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만큼 그런 부분이 가시화가 될 거냐 아닐 거냐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은 좀 숨고르기, 조정 흐름을 조금 보여주면서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부분 중에 아주 종목 순환이나 섹터 순환이 조금 일어나는 그 정도에 바라보면서 시장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추천하신 종목 있잖아요. 예. 그 수익률 한번 볼까요? 티라유텍이요. 이것도 한 23%요? 24%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10%는 거뜬하다. 네. 우리 아이린 전문가님, 회원님들도 갖고 계시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했었던 부분이었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세게 올랐어요. 그리고 회사도 내용도 괜찮고 밀리면 뭐 추매도 되는 쪽 라인인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요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또 저 모 방송국 부분에서 자꾸 추천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방송국에서 이야기가 많으면 개별 종목은 매도합니다. 뭐 참고하시고, 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SM 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SN코어도 수익이 좀 낮죠. 두 종목 다 네. SK와 오. 연결된 종목이라 그랬죠. 네, SK. 이거 두 개 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밋밋한 가운데에서도 이전에 우리 아이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현대건설이 또 오늘 세게 올랐잖아요. 네. 저 사실은 현대건설을 아이린의 이 잘 빠진 종목 예전에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종목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GS건설이 탄력은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수익률도 훨씬 더 좋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갈 만한 종목으로 이제 현대건설 드리고,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한 부분에도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해외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번 연도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건설, 인프라 이게 일어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금 수익률 몇 프로죠? 자, 39%대인데 거의 40% 되는데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또 안 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좀 그렇게 좋진 않죠. 제 최근에는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크게 안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매수가 위로 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시면은 좀 힘드시니까, 그렇게 단기적인 전략으로 드리는 종목들이니까 또 단기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특집 방송으로 12월 31일에 특집 방송에서 라닉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기마중 얘기도 해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다고, 안 그래도 무방에서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구간이 이날 이제 30일 끝나고 폐장하고, 그 다음에 이날 시초가 매수해서 이제 조금 더 시초가가 1,600원에서 아래로 뭐 조금 얼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딱 거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일 동안 눌렀다가 상승이 나와줬는데, 어제 날짜로 16,950원 고점 찍고 6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라닉스가 굉장히 큰 흐름을 시세를 보여줬고, 저는 라닉스 길게 봤을 때도 좀 좋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탄력이 많이 나온 만큼 좀 쉬어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또 흐름을 봤을 때, 특징주로 봤을 때
전문가님 어떤 특징 좀 보이셨어요? 제가 민망해서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센트럴 모텍이 그 이전에 각광을 받았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우리 회원님들께 죄송해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회원님들께는 공개적으로 네.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고 무료 카톡방에만 네. 이 센트럴 모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께 송구스러워서 네.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도 섹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유형의 종목 부분을 이제 비중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비중을 좀 줄여난 상황이고 시장의 조정 흐름을 조금 더 기간 조정이라도 가격 조정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중소형 소부장 쪽 라인 부분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네. 네.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부분들 DB 하이텍을 공략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IT 부품주들을 좀 공략의 포인트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쿠팡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했잖아요. 이제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탄력 있게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쿠팡 관련주는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도 뭐 KCTC도 사실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긴 한데 급등 수익 이제 먹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밀어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는 그 목표가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거기까지 가줄 것 같고 뭐 한 4,800원 이상 이렇게 갈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좀 시기적으로 시기를 좀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NEW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7,000원 크게 깨질 않아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7,000 이하에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어제 이제 매수하신 부분은 좀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공략 가능하다. 8,000 아래로 또 밀어내면은 한 번 더 이제 단기로 한 5%에서 10% 정도는 깔끔하게 이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데 이게 살짝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실 분들만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코스피 그 대형주들이 막 움직이면서 며칠 동안 움직이면서 이제 못 갔던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또 거리두기 완화도 있죠. 또 중국 춘절도 앞두고 있죠. 그 여행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도 좀 움직여주고 반등이 또 호텔이나 뭐 이런 카지노 이쪽도 반등이 살짝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그런 유형 쪽으로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주도 섹터로 가는 쪽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고 그런 반면에 아까 춘절과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니 제이 콘텐츠니 네. 문화 콘텐츠 네. 거기에 또 이제 만만한 종목인 주가 안 올라온 호텔 신라나 네, 뭐 네.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호텔신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기관들이 조금 몸살이는 매매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쉬지 않으면 주도 섹터가 확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노려서 조금만 이런 섹터 부분에 있어서 종목 부분 공략 그거는 이제 맛보기죠. 그게 주도 흐름이 되면 안 되고 하여튼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여태까지 오른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폭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는 다운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말 3시간 반 동안 고민 무지했다고 합니다. 3시간 반까지는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주 반도체를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봤던 종목이고 며칠 전부터 계속 봤던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시초가 시작을 해서 10% 급등했다 밀어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대 시가는 마이너스 2%대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6%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또 장중에 12% 급등했다가 2%대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급등이 좀 심한 종목이라서 그렇지만은 최근에 또 기간 수급도 이어지고 있고 동사를 좀 잘 살펴보면은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관련해서 개발만 하는 업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휴대폰 쪽이 아니라 통신 장비 그리고 가전제품, 자동차, 전장에 쓰이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퀄컴에서부터 이제 5G 메모리 반도체 인증도 받았고요. 앞으로 제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를 할 수 있다. 퀄컴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동사의 최근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될 것 같고 또 대만 미디어텍하고도 관련된 인증 절차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제품 인증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한 번씩 탄력 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지난달부터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MO 위택 생산이 풀개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이 재작년 같은 경우 18년 같은 경우 그 18년 실적보다 작년이 이제 좀 3분의 2 정도 저조했는데 이번 연도는 아주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보이니까 여태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만큼 좀 반등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 비중도 원래는 3%대였는데 20%대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건 하나는 덤으로 자회사로 이제 동행 복권이 있습니다. 이 복권 사업도 이제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처음으로 5조 원 이상 판매액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적에 조금 좋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조금 10% 먹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장 보시면은 이미 한번 떴긴 한데요. 내일장 한번 시초가 한번 잡고 밀려서 4,000원 초반에 4,000 한 200원 아래로 밀리면 한 번 더 잡으셔서 홀딩 하셨다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정도 4,900원 정도 일단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요란하네요. 네, 그죠? 요랍니다. 네. 잠깐 먹고 나오신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주반도체도 이제 그 차량 전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전장과 관련된 종목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조정 라인 때 그런 종목이 이제 해성 DS라든지 유니캐스트라든지 뭐 이제 그쪽에 MC넥스, 파트론 뭐 다 이런 전장 관련이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삼성전기나 이런 MLCC 쪽도 네. 다 전장 쪽 라인 네. 부분. 그래서 이제 차량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할 정도의 맞아요.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제주반도체도 보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장중 변동성을 크게 갖고 가면서 휘젓는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도 네. 좀 나아지는 모습을 네,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 예. 상황이네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확 올라갈 때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겁내게 확 내려올 때 어느 선 라인 부분에서 다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을 갖는다면 이 종목도 조금 뭐 눌림이 있을지언정 갈 수 있는 모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차트를. 저도 이제 좋게 보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4,000원 초반까지 밀리면 땡큐 하고요. 일단 시초가 한번 잡고 밀리면 한번 더 잡고 S주가에서 한번 잡아서 수익 나면은 챙기시고 그런 전략으로 4,000원, 5,000원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뭐 1,800만 주고 거래량이 네.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네. 그러니 얼마나 등락폭이 네. 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개별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관심 있게 네, 지켜볼 단기 필요가 좋아하시는 있다. 분들 네. 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은 많이 안 웃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네. 마감 멘트만 되면 또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도요. 갑자기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